안녕하세요. 오늘도 디자인 패턴 첫 번째 파트,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에 대해서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싱글톤 패턴과 플라이웨이트 패턴, 그리고 프로토타입 패턴, 이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의 그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UML, 그 그림과 그리고 그 각각의 디자인 패턴의 상관관계를 좀 알면은 이 전체 틀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상기시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싱글톤 패턴은 인스턴스 한 개를 생성을 하게끔 보장해서 그것을 다른 인스턴스가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이거 싱글톤 패턴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서 또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싱글톤 패턴의 확장인 플라이웨이트 패턴, 여러 개의 싱글톤을 맵에 등록해서 공유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이제 싱글톤 패턴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특정 인스턴스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 되는 인스턴스를 등록하고 외부로부터, 클라이언트로부터 해당 인스턴스를 요청받으면 그때마다 그 인스턴스를 복제해서 복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싱글톤 같은 경우는 참조값, 메모리 주소, 그 인스턴스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을 반환을 해주고,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인스턴스, 새로 생성된 인스턴스를 반환을 해주니까 새로운 참조값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빌더 패턴과 빌더 패턴, 그리고 팩토리 메서드 패턴, 마지막으로 애스트랙 팩토리 패턴까지 하면은 디자인 패턴의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 파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보면은 오늘 할 내용들은 빌더 패턴, 그리고 팩토리 메서드 패턴, 마지막으로 애스트랙 팩토리 패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도 인스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고, 또 팩토리 메서드 패턴과 앱스트랙 팩토리 패턴 자체는 인스턴스 생성 흐름 자체를 추상화시켰기 때문에 재사용을 도모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빌더 패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빌더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스프링으로 뭔가를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보고 거기서 롬복을 쓰면은 좀 많이 사용하는 어노테이션 중에 빌더 어노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빌더 어노테이션을 언제 쓰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빌더 패턴이랑 결국에는, 그래서 빌더 패턴이랑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할 때 활용하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 같은 경우는 이 인스턴스의 생성 흐름 자체를 관장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팩토리라고 정의를 했을 때, 팩토리 공장이죠. 일단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팩토리 자체를 추상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팩토리 메서드의 확장 버전이 애스트랙 팩토리 패턴인데,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팩토리를 추상화한 것인데 얘는 또 팩토리 내에서 그 부품들을 또 추상화했어요. 추상화가 더 이루어진 거죠. 팩토리와 인스턴스. 그래서 빌더 패턴은 인스턴스 생성 간에 해당 인스턴스가 좀 생성하기 어려울 때 그 보조로서 빌더 패턴을 이용하고, 그리고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 흐름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흐름 자체를 팩토리로 추산화해서 재사용성을 도모하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 앱스트랙 팩토리 패턴은 이제 확장 버전으로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의 확장 버전으로서 팩토리뿐만이 아니라 인스턴스 부품까지도 추상화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빌더 패턴부터 좀 더 자세히 따져보면은 저는 이 빌더 패턴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한 경우 인스턴스 생성을 보조하는 클래스를 활용한다. 객체죠. 아니, 클래스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저는 객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더 패턴의 UML을 따져보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렉터는 빌더를 포함하고 있고, 그때 포함할 때 이 빌더를 좀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추상 클래스로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현체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은 간단하게 인터페이스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인 콘크리트 빌더가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 빌더에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추상 메서드, 빌드 A 파트, 빌드 B 파트. 그러니까 빌드 A 메서드와 빌드 B 메서드는 이 디렉터라는 이 인스턴스 자체가 생성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생성하는 영역을 A 파트와 B 파트로 나눈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서 이 콘크리트 빌더에서는 그 빌드 A와 빌드 B라는 추상 메서드를 구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의존하고 있는 이 디렉터란의 객체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스턴스 생성이 너무 복잡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매개 변수가 정말 많은 생성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생성자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의 순서가 어떻게 될지가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바 코드로 클래스 카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다고 했을 때 이 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카가 있는데 여기에 생성자가 뭐 여기에 iv 인스턴스 변수가 몇 개, 한 7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에서 기본 생성자 제끼고 이 7개의 인스턴스 변수에 매개 변수를 각각 전달받아서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생성자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7가지나 되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u 연산자 찍고 카 한 다음에 여기에 7가지가 되는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7가지를 여기에 다 적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 클래스를 설계한 당사자는 뭐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 이 클래스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매개 변수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각각의 매개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더를 활용을 해서 뭐 여기 내부에서 생성을 보조해주는 빌더를 삽입해서 우리가 뉴카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카 한 다음에 빌드 메서드를 호출하고 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가고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빌드로 찍으면은 어쨌든 간에 이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체가 인스턴스 생성이 매우 복잡한 경우 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그 전달되는 매개 변수가 7가지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전달되는 매개 변수가 3개, 4개 그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 매개 변수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립니다. 그런 경우를 보통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단순하게 U 연산자를 찍어서 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스태틱 클래스로 이 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도와주는 빌더 패턴을 적용을 해서 스태틱 클래스로 넣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죠. 그럼으로써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함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근데 이 그림 자체는 사실 그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의 그 디자인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UML 그림 자체는 빌드 A하고 빌드 B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 자체는 인스턴스 생성 시 이 인스턴스가 구조가 잡혀 있는 경우 그 경우도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디렉터라는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한 이 오브젝트가 내부적으로 빌더라는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디렉터를 생성을 할 때 이 빌더를 통해서 디렉터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핵심은 빌더 패턴은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한 경우 인스턴스 생성을 보조해주는 오브젝트를 활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듯이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한 경우는 좀 다시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많은 경우, 네 개에서 다섯 개 이상 되는 경우에는 빌더 패턴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인스턴스의 경우, 크게 이 두 가지 경우를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빌더 패턴을 활용을 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빌더 패턴을 막 쓰는 것도 좀 좋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죠. 팩토리 메서드 패턴. 저 같은 경우는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결국에는 이 팩토리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공장이다. 공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이 팩토리 자체를 추상화하고 상위에 팩토리를 추상화하고 하위에서 구체화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팩토리 메서드 패턴 같은 경우는 이 재사용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팩토리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 공장, 인스턴스 생성 흐름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그 하나의 흐름 자체를 추상화시켜서 상위에는 이 팩토리 추상화된 내용을 두고 하위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좀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UML을 그려보면은 여기 상위가 프레임워크고 하위가 이제 실제 concrete application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creator라는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product라는 뭐 추상 클래스나 아니면은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프로덕트를 이제 크리에이트 하죠. 근데 프레임워크 단위에서는 이제 추상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거를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concrete creator 그 프레임워크에 정의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추상 클래스 어쨌든 간에 추상 프로그래밍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추상화된 내용을 이제 그 하위 계층에서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팩토리 메소드가 여기에 추상 메서드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팩토리 메서드를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상위에서 프로덕트라는 또 추상 클래스나 아니면은 인터페이스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그 하위에서는 그 인터페이스나 그 추상 클래스를 구현한 실질적인 콘크리트 프로덕트가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UML을 보면은 이쪽까지는 추상한 내용이죠. 이쪽까지는 이제 구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 흐름을 관장하는 그 전체 팩토리 자체를 추상화시켜서 그 하위에서 구체적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변하지는 않지만 이 하위에 이 구현체인 이 추상화된 내용을 구현하는 이 구현체 부분은 여러 개를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성 흐름 자체는 불변이지만 그 하위에서는 그 생성 흐름은 같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사뭇 다른 내용들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콘크리트 앱 1이라고 하면은 다른 데서는 뭐 콘크리트 A, 콘크리트 앱 2라고 해서 또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콘크리트 크리에이터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콘크리트 크리에이터 2 그리고 콘크리트 프로덕트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콘크리트 프로덕트 2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 원칙에서 중요한 파트인 OCP 변경에는 닫혀있지만 확장에는 열려있다. 그래서 변경에는 닫혀있지만 실질적인 소스 코드는 뜯어 고치지는 않지만 이 확장을 할 때 이 세부적인 구현체 자체를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게끔 함으로써 OCP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는 이 패턴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만약에 얘네가 단순하게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추상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확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에서 전체 틀을 구성하고 그 하위에서 세부적인 내용 추상 메서드를 구현함으로써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정짓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현체를 정의할 수 있게끔 하는 패턴인데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정의할 때 그 프레임워크, 이 추상화 파트를 정의하는 경우 이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고 그 하위에서 이 추상 클래스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또 내부적으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패턴이 이제 abstract factory 패턴이죠. 그러니까 abstract factory 패턴은 팩토리 메서드 패턴의 확장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팩토리 자체만 추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스턴스 부품까지도 추상화시킨다. 가 이제 abstract factory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abstract factory 패턴 자체를 결국에는 팩토리와 인스턴스의 부품 추상화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만약에 여기를 팩토리 여기를 콘크리트 팩토리 그래서 abstract factory 팩토리 자체를 추상화시킨 거죠. 그리고 abstract product 짧게 그냥 AP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abstract factory가 이제 abstract product 1번, 2번, 3번을 각각 create 하는 것이죠. 생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과 유사하게 이쪽 파트는 이제 추상화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상위에서 고정해 놓은 거고 그 하위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구현함으로써 확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콘크리트 팩토리 팩토리 자체를 추상화했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붙여보면은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abstract 팩토리 자체를 구현한 콘크리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이 콘크리트 팩토리는 각각 abstract 프로덕트를 구현한 콘크리트 프로덕트 1번을 생성을 하고 짧게 그냥 CP라고 쓰겠습니다. CP2 또 생성을 하고 CP3도 생성을 하는 구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팩토리 메서드 패턴과 마찬가지로 그 상위에서
추상화를 시킵니다. 이제 인스턴스 생성 자체를 담당하는 그 생성 흐름을 팩토리 자체를 추상화시키고,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 부품들까지도 이제 추상화시켜서 이 구조로 만든 다음에 그 하위에 이제 변경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끔 구현함으로써 만들어가는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인스턴스 부품을 추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즉, 인스턴스 자체가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경우에는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한 경우죠. 따라서 애스트랙 팩토리 패턴 자체는 팩토리 메서드 패턴보다 좀 더 구조적으로 복잡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이 팩토리를 구현할 때 활용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애스트랙 팩토리 부분을 좀 이 둘 간의 관계가 좀 확장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빌더 패턴과 애스트랙 팩토리 패턴은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면, 디자인 패턴에서 이제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 파트를 맡았는데,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 파트에 분류되어 있는 디자인 패턴들은 공통적으로 자원을 절약하던가 아니면 재사용성을 도모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고, 오늘 배운 디자인 패턴들은 빌더 패턴, 그리고 팩토리 메서드 패턴, 그리고 애스트랙 팩토리 패턴입니다. 빌더 패턴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생성 자체가 복잡할 때 주로 활용을 해서 인스턴스 생성 시 복잡한 문제를 해소하고요. 인스턴스 생성이 어떤 경우에 복잡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한 경우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4개, 5개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매개 변수를 어떤 순서로 전달해야 될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내부적으로 스태틱 클래스로 빌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인스턴스 자체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생성 시에 조금 쉽게 생성하고자 이제 빌더 패턴을 포함 관계로 유지를 해서 인스턴스 생성 시 복잡한 문제를 해소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UML 그림은 두 번째 경우이죠. 그래서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디렉터라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얘가 인스턴스 내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빌더라는 오브젝트를 활용을 해서 생성 시에 좀 더 편리하게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인데,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재사용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크죠. 그래서 재사용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크고, 그리고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팩토리의 의미는 결국에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공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팩토리 메서드의 정의는 팩토리 자체를 추상화시키고, 상위에는 팩토리를 정의해놓고, 추상화된 팩토리를 정의해놓고, 하위에서 구체적인 팩토리를 결정하게끔 함으로써 좀 더 확정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만든다. 결국에는 OCP죠. 변경에는 닫혀있으나 확장에는 열려있다. 각각 크리에이터라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고, 프로덕트라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정의해서 이 밑에
하위 계층에서는 각각의 구현체, 변경되는 부분을 이 밑에서 상속받아서 구현할 수 있게끔 구현함으로써 좀 더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콘크리트 앱 하나만 보여줬지만 사실 이게 콘크리트 앱 1번, 콘크리트 앱 2번, 콘크리트 앱 3번 이런 식으로 확장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사용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제 에스트랙 팩토리 패턴 자체는 이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의 확장된 버전이면서 빌더 패턴과 사뭇 연관이 있는 패턴인데, 그래서 이 패턴의 주요 정의는, 제가 생각하는 주요 정의는 팩토리와 인스턴스 부품을 추상화시킨다. 그래서 이 상위에서 팩토리 자체를 추상화시키지만 내부적으로 또 인스턴스 부품들까지도 추상화시킨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위 계층에서는 이 추상화된 내용을 구현함으로써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빌더 패턴, 팩토리 메서드 패턴, 그리고 에스트랙 팩토리 패턴 오늘 여기까지 해서 디자인 패턴의 첫 번째 파트,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 파트를 마쳤습니다.